네, 안녕하세요. LG 에너지 솔루션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급 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2차 전지 테마를 타면서 굉장히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었다. 앞에 있는 고점 구간도 다 돌파하는 흐름까지 나타나면서 오늘 8% 넘는 상승을 좀 보여주는데, 그러면 얘네들이 여기서 끝을 낼 것인지 아니면은 더더욱 상승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고점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은 방향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방향성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방향으로 이어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영상에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 그러면은 이런 상승세가 이어진다라면은 어디까지 갈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목표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그 사이 우리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볼 거다. 그리고 반대로 지금 여기서 방향성을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조정의 움직임을 또 준다라면은 어디까지 이렇게 눌릴 것인지, 눌렸다가 반등할 수 있는지,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볼 거예요. 자,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우리 뭘 살펴볼 것이냐? 우선 차트상의 움직임을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흐름을 만들어놨던 그 주체들이 누군지를 한번 파악을 해볼 거다. 그리고 이 주체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상에서의 움직임을 보면은 얘네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조정의 움직임 나오다가 상승하던 움직임이 이제 추세가 변환된 움직임 속에서도 이런 거래 대금을 터뜨렸던 적이 있는데, 이때가 이런 봉을 만들어 놨다. 그러면은 이 봉을 중심으로 얘네들이 지속적으로 매집을 했던 흔적들도 나타나 주고 있죠. 자, 9월 한 달 동안 여기서 계속해서 머물면서 매집을 해준 흔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금 상승해 주는 움직임이 나타나 주면서 거래 대금들이 계속해서 들어와 주는 것까지 확인이 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 이런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뭐겠습니까? 이런 흐름을 만들었던 주체들이 과연 여기서 확실하게 매집을 해줬는지, 그리고 이 상승이 나타나고 있을 때 오히려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주면서 흐름을 계속해서 상승시키려는 움직임으로 가져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면은 지금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움직임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고, 메인들도 이제 매수 매도를 좀 하고 있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은 매도 쪽에 좀 더 흐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다. 특히나 지금 9월 1일부터 오늘 날짜까지의 흐름을 살펴보면은 외인들은 매도하는 움직임이 좀 강하고, 기관은 지속적으로 매수해줬던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는 것까지 다 확인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외인과 기관의 움직임은 다 살펴보되 기관의 움직임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흐름을 마저 한번 살펴보자. 야, 그럼 60거래일 동안의 움직임을 살펴봤을 때 매수보다는 매도가 좀 더 많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매수 쪽에서는 딱 보더라도 외인들의 움직임이 좀 더 강했고, 매도 쪽에서는 뭐 외인과 기관, 개인 다 섞여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이건 이제 60거래일 동안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들어왔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 자리들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바로 한번 흐름을 보면은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자, 8월 그리고 9월에 지속적으로 매수해주던 움직임이 좀 보여주고 있고, 이런 상승하는 움직임에서는 오히려 좀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들어왔던 물량들이 더 많이 남아있는 상태를 좀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되고 있고, 자, 메릴 린치 같은 경우에 8월에는 매수를 좀 해주는 척 하다가 매도의 움직임이 강했고, 9월에는 매수 매도를 좀 반복하고 있었지만 지금 확실하게 여기를 돌파해주고 올라가는 움직임, 그 움직임 속에서는 매수의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UBS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움직임은 아니었지만 9월에는 딱 매도하는 움직임이 더 컸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매수 매도가 좀 반반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이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이때 들어왔던 앞전에 들어왔던 물량들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좀 더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매도 쪽에서도 한번 보면 어떠냐. 신한투자 같은 경우에는 9월에 굉장한 매도세를 좀 보여줬죠. 그리고 지금도 매도하는 움직임이 좀 더 강하다는 걸 볼 수가 있고, 키움 같은 경우 자 9월에 계속해서 매수해주고 10월에 매수를 좀 해주다가 확실하게 이를 돌파하고 나니까 자, 매도하는 움직임으로 좀 변경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다. 자, NH투자 같은 경우는 어떠냐? 자, 9월에 이렇게 매수해주고 여기서 물량을 좀 모아놨다가 이런 상승이 나오니까 확실하게 빠져나가는 그림을 그리면서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다. 자, JP모건까지도 한번 살펴보면은 이때는 좀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서 단기적으로 보여줬고, 여기를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 움직임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면서 이 흐름을 가속화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기관과 외인들의 움직임이 어떠냐? 외인들은 여기선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다가 이 말씀드렸던 기준봉을 벗어나는 움직임에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다시금 해주면서 흐름을 가속화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꾸준히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다가 여기를 벗어나니까 오히려 좀 빠져나가는 그림을 좀 그려주고 있다. 하지만 그래도 일부 기관들이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거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결국에 뭐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어디서 이렇게 매수를 할 것이고 어디서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우리가 수익을 챙겨나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건데, 자, 매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 앞전에 고점 구간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지만 이거 다시 한번 이렇게 방향성을 결정하기 위해서 여기를 지지해 주는지 지지하지 못하는지 이런 걸 확인하러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그런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해 주면 되는데, 이런 구간이 왔다고 무작정 매수라는 게 아니다. 여기서도 굉장히 기관과 외인들의 매수세 꼭 확인하면서 같이 매수를 해줘야 되는 거고, 반대로 매도 같은 경우는 어떠냐? 자, 이런 구간에서 모았던 기관들,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외인들, 얘네들이 수익을 보고 빠져나가는 그림 그릴 때 우리도 같이 매도를 좀 해주면서 얘네들의 움직임을 좀 따라가 주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가 이런 매수의 움직임 그리고 매도의 움직임이 포착이 된다.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이거 문자로 다 나눠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죠. 자, 어느 구간입니까? 우선 이런 노란색 신호와 함께 우리는 매수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파란색 신호와 함께 우리는 매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호들이 뭔지가 중요해지는 부분인데, 이건 제가 구독자님들과 같이 진행했던 종목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저는 이 신호와 함께 수급을 이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매도하는 곳을 안다면은 이 최고가의 매도를 노려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은 이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반대로 이 파란색 신호가 나타난 다음에 주가는 떨어집니다. 자, 이거 무슨 약속이라던 것처럼 딱딱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자신감을 좀 드리면은, 이전에도 이렇게 노란색 신호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신호가 뜬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심지어 어디서 하락을 했느냐? 여기 최고가를 찍고 하락하는 모습을 잘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지표가 이런 매수 그리고 매도에 어느 정도 기준이 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 수급까지 확인을 한다면은 굉장히 정확도 높은 타점을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고 계시던 종목이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인데, 예전에 이 초전도체로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종목이죠. 자, 뉴스가 나오기 전부터 저희는 이런 신호들을 보고 이미 매수를 해놓고 있었다. 그리고 뉴스가 뜬 다음에 이런 상승세를 보여주니까 우리는 이런 수급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같이 끌고 오다가 이 파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갑작스럽게 빠지는 모습 확인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매도를 좀 진행했다는 거죠. 이걸 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신가요? 자, 이 노란색 신호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자면은, 이 노란색 신호는 단기적인 저점을 나타내는 신호다. 근데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런 상승 추세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매수 타점으로 잡을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이 파란색 신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고점을 나타내는 신호인데, 여기서 수급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은 하락하는 추세로 이렇게 변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제가 계속 수급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이유가 다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런 주가를 움직여 나가는 건 뭡니까? 자, 돈의 흐름, 즉 이 수급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이런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이런 주가가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수급을 꼭 확인하면서 매매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수급을 매일같이 이렇게 확인하고 있을 수는 없다.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언제 이렇게 다 일일이 확인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호를 만들어 가지고 이 신호가 뜰 때마다 이 수급 현황을 확인하면서 매매를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종목만 그런 거 아니냐 하실까봐 다른 종목도 한번 볼 텐데, 자, 이번에는 원전 관련주 이제 보성 파워틱이다. 자, 이 보시면은 이런 노란색 신호와 함께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된댔죠? 자, 수급을 확인해야 된다.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면은 매수를 해야 되는 거다 했죠. 그때 수급이 들어오는 것까지 우리는 확인을 하고 매수를 진행했었고, 그리고 상승세가 나왔을 때, 이런 파란색 신호가 나왔을 때 또 뭘 확인해야 되냐? 수급을 확인해야 된댔죠. 자, 수급이 빠져나가면 매도고 빠져나가지 않으면 홀딩입니다. 자, 여기서는 빠져나가지 않아서 홀딩을 했었고, 자, 여기서는 빠져나가는 움직임까지 다 보였기 때문에 매도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충분한 수익을 한 달 만에 50% 가까운 수익을 챙겨나갈 수가 있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여드린 종목들이 이제 가벼운 종목이어서 그런 거 아니냐 하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좀 무거운 종목도 한번 보자면은, 최근에 진행했던 종목 중에는 두산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노란색 신호가 떴죠. 이때 수급 확인하고 우리는 매수를 했다. 그리고 상승을 하면서 파란색 신호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뭐라 그랬죠? 우리는 수급을 같이 꼭 확인하면서 매도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구간에서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으면은 계속 홀딩하는 거고, 수급이 빠져나간다. 그러면은 이제 매도하는 거다. 자, 여기서 어느 정도 수급이 빠지는 모습에 이제 절반 정도 매도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신호들이 나오는데, 여기선 수급이 딱히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었고, 다시 이런 신호들,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끌고 올라가다가, 자, 여기서 이제 매도를 했다라는 거죠. 이후에 다시금 뭐 조정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또 이런 신호를 기다리는 거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가벼운 종목, 무거운 종목, 뭐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이 신호와 함께 수급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매수를 하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신호가 나오고 수급이 빠져나가면은 매도를 하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이런 저점 구간에 매수해가지고 고점 구간에 매도할 수 있는 자신감 생기지 않습니까? 자, 저는 유튜버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 영상으로 증명을 해나가겠지만, 타점을 한 호가라도 비싸게 팔려 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기다리다가는 빠른 대응을 못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채널 구독자가 되시면은 제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독자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밑에 있는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는 번호 보이시죠? 자, 010-8420-8354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번호인데,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제가 이제 구독자님이라고 다 저장을 해놨다가, 이런 타점들 나타나게 되면은 매수 타점, 뭐 매도 타점 이런 게 나타나게 되면은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해놨다가 이런 매수 타점, 매도 타점들 나올 때 영상 찍기 전에 먼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추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주다가 좋은 매수 타점 나타난다. 그러면 매수하자고 문자도 다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언제든지 이렇게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야기하던 종목 마저 이야기해 볼 테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LG 에너지 솔루션 이야기해 보자면은, 우리는 이제 목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지금 중요한 구간을 다 지켜준 다음에 다시금 상승하는 추세로 변경되면서 고점 구간도 돌파해주는 흐름까지 나왔어요. 저는 이걸 이 고점 구간을 지지해주는지 한번 정도 확인하는 흐름은 나올 수 있을지언정 지속적인 상승세가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는 보고이기 때문에, 우리 이 위로 어디서 또 방향성을 결정할 만한 이런 움직임 나올 것인지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보고 목표가를 한번 설정해보자. 자, 그래서 월봉으로 살짝 돌려서 보면은 어떠냐. 지금 앞전에 이런 매물대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앞에서 만들었던 고점 구간이, 자, 여기 매물대 하단 부분에서 딱 만들어지면서 다 방향성을 한번 꺾었다 다시 올라와 주는 흐름까지 나오고 있는 거다. 자, 그러면은 여기를 이제 매물대를 딱 돌파하고 올라간 상태면은 이 매물대가 중요해지는 건데, 이 매물대 상단 부분까지는 우리가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매물대 상단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방향성을 결정하는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1차적으로 잡을 수 있는 목표가는 어디다? 이 60만 원 구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근처에 갔을 때 여기서 또 이렇게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은 여기처럼 다시금 조정의 흐름이 나올지, 이런 부분을 한번 판단했다가 상승할 수 있다라면은 우리 목표가 갱신하면 되는 거고, 반대로 조정이 나올 것 같다라면은 이제는 이제 매도해가지고 수익 챙긴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다시 한번 또 매수 타점을 잡고 진입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려볼 만한 목표가는 어디다? 자, 이 60만 원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목표가를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들이 계시냐,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이 변수라는 거를 꼭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데 이 변수에 맞게 대응을 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겠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러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자, 왜 그런지를 한번 말씀 좀 드려볼 텐데, 우리가 이렇게 뭐 상승을 하는 주식에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정한 목표가가 여기가 있어요. 뭐 주식이 별 다른 이유가 없다, 그리고 관점대로 잘 흘러간다라면은 이렇게 목표가까지 도달을 하겠죠. 근데 중간에 분명 변수라는 게 발생해서 이 목표가 가기 바로 직전에도 이렇게 갑자기 꼬꾸라지면서 우리가 매수했던 것보다도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계좌가 오히려 망가질 수밖에 있다. 그래서 이런 변수가 발생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변수에 맞게 무조건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 어떤 게 있는지만 살펴보자면은, 뭐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매도해 가지고 우리 수익을 지켜 나가야겠죠. 그리고 반대로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인데 이 시장 상황이 안 좋아져 가지고 오히려 이런 조정이 나왔다, 이런 경우라면은 시장 상황이 이제 회복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폭발적인 상승을 다시금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구간에서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우리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변수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시장 상황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 방법은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대응 방법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나눠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에 추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이런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 이거 매수 구간이다 그랬죠. 자, 이런 매수 구간이 나타난 종목들도 발견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다 나눠 드릴 거예요. 자, 이 모든 거는 채널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이런 혜택이기 때문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뭐 혹시 못 받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은 제가 보내드릴 방법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받으실 수 있도록 자, 밑에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 있는 번호 010-8410-8354번, 이거 제가 사용하는 번호인데 이 번호로 구독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런 혜택들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 영상 도움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